네, 오해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코스닥 플러스 나타나고 코스피가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 지금 현대차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시선을 뺏기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모셨고요. 루체 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현대차가 VI를 가는 모습,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구조투자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컸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샤라웃이 있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완전히 전 거래일 대비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였던 주가를 이렇게까지 치솟게 합니다. 현재 구간 6.4%대 상승. 지금 현대 들어간 종목명들 있잖아요. 현대무벡스, 현대제철과 같이 지금 현대차 관련 아니면 현대 붙으면 지금 같이 일제히 스타트 시동이 걸렸거든요. 현재 수급을 완전히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자, 먼저 오현진 팀장님께 여쭐게요. 현대차 그룹주가 원래부터 지금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었던 가운데 대통령의 샤라웃까지 함께 했었던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신고가 잔치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현대차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는 조금 보유자의 영역으로 진입된 건지 아니면 오늘 탑승 기회인 건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위치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단기간에 이제 오버슈팅이 좀 있었고 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제 막판까지 굉장히 크게 좀 치고 올리면서 오버슈팅한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론 이제 밑골을 달긴 하지만 살짝 쉬어갈 때 그 틈을 이제 현대차가 좀 바톤을 넘겨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 PER 논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현대차 그룹도 현대차, 기아차, 이제 뭐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현대제철이라든지 그러니까 현대가 들어간 기업들이 또 대부분 저평가입니다. 현대제철은 뭐 PBR 말할 것도 없고요. 뭐 현대오토에버도 성장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다른 성장도 대비해서는 그렇게 과도한 밸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 PER 모멘텀이 현대그룹으로 좀 붙었다. 근데 투자까지 붙어주니까 성장주였지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됐다. 네, 이런 상태입니다. PER 밸류만 놓고 보면 네, 추가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보유하시는 관점. 근데 이렇게 단기 오버슈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조정을 줬다가 재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보유하시는 전략. 요게 지금 64만 원까지 갔잖아요, 현대차가. 그러면 조정 시 얼마에 사야 되냐? 요 가격을 잡기도 현재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부품주로의 수급 확산을 노리고 부품주 중에서 저 PER 종목을 신규로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분간 현대그룹주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세 집중이 되니까 오늘 만약에 포트에 없다고 한다면 마음이 좀 조급해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진 대표님께 좀 모아서 본다면 현재 구간 접근 가능한 그룹주 내에 종목이 있을지 아이디어 얻어보고 싶네요. 현대오토에버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현대오토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도 지금 구간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앞으로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새만금 투자 관련돼서 로보틱스 분야라든지 SDV 그리고 뭐 태양광이라든지 수소,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도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영역들이 확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빠르게 움직인 쪽은 물론 현대차이었긴 했지만 뒤를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품주들의 시세가 또 SL, 화신 이런 종목들도 또 같이 움직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도 양봉의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글로비스,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까지 다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은 더 열려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룹주 내에서는 순환매를 원하신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매력도는 좀 달라요. 현대모비스는 이제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글로비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지적적인 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오토에버는 뭐 자율주행 거기다 로보틱스까지도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그래서 오토에버가 최근에는 대장격으로 좀 탄력적인 모습을 가장 빠르게 보여줬는데 뒤를 이어서 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도 저는 충분히 모비스 어저께는 좀 좋았죠. 충분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룹주 내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꾸준하게 홀딩 관점 열어주셨고요.
주셨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만약에 신규로 본다면 순환을 노리는 관점 하에서 현대차가 이렇게 아찔하게 가고 있으니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까지 긍정의 점수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현대제철 그리고 현대무벡스까지 움직이고 잠시 후에 방산에서도 살펴보겠지만 현대로템 등등 굉장한 종목군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저희는 그렇다면 전략 날카롭게 세워볼게요. 일단 섹터를 옮겨서요.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 받아봤던 반도체부터 저희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반도체는 긍정입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간밤에 좀 밀렸던 모습을 확인하면서 과연 어제가 오버슈팅이었다면 오늘 다시 되돌림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이 되돌림이 나왔을 때 여기서 대기 매수가 얼마나 강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재 구간 삼성전자 보는데요. 지금 글쎄요. 이 정도면은 5일선 이격 아직도 뭐 덜 좁혔다라고도 보여집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굉장히 크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이 조정인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있어요. 멀리 보면 추세가 연결이 되고 있어서요. 지금 반도체는 여전히 대기 매수가 강하고 조금이라도 내리면 사겠다라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하방 지지가 강력한 추세 하단으로 자리를 하는 건지도 싶네요. 네, 뭐 그냥 강한 게 아니고 대기 매수가 진짜 엄청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사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이제 매수하려는 예. 그런 수급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조정은 그 호실적이 확인됐지만 계속해서 높아지는 눈높이를 더 갱신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또 하이퍼스케일러가 이제 AI 칩을 엄청나게 많이 사잖아요. 그걸 이제 수익으로 환원시킬 수 있을까? 이거는 뭐 지금 나온 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그 부담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죠. 특히 AI 칩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도 부담이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비싼 칩을 사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 계속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나온 갤럭시 S26도 보시면 가격 인상이 1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품가에 반영하는 것이고 이런 가격 저항 때문에 판매가 덜 될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꾸준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다만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이 아니라 또 하드웨어 중심이라는 점 그리고 비메모리가 아니라 메모리 중심이라는 점.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의 ASIC 반도체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메모리, HBM은 대체가 안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자레아 이제 마이크론. 요 3사가 사실상 독점을 하는 구조기 때문에 성장 스토리 자체는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조정이 나온다면 뭐 없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걸 조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다음 주에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온다면 그때 없으신 분들 뭐 분할 매수 기회 있으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지금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짠다. 지금 이제 반도체 소부장 보기에 좋은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한데 소부장이 못 갔죠. 그 이유는 명확해요. 공급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이슈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1.6조 원 추가 투자, 삼성전자도 평택 4공장, 5공장 생각보다 당기겠다. 이렇다는 것은 공장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라는 거고 소부장의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공장을 늘릴 때 뭐가 제일 먼저 들어가냐? 요걸 볼 수 있는데 클린룸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거든요. SK하이닉스도 그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장비주들 중에서 클린룸 관련된 조성 관련주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소재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수혜를 빨리 받을 수 있는 종목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이제 클린룸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끝에서 종목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가 먼저 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힌트 좀 주셨고 잠시 후 탑픽에서 좀 들어봅니다. 그럼 그 전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언급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계측 장비로 또 이 종목군도 강점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사실 20% 받긴 했는데 소부장 지금 때가 좋다라고 했으면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피해갈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장비가 제일 먼저 그다음에 소재 부품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은 우선순위는 장비인 것 같아요. 예.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기술적인 부담이 없는 장비주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노광 공정에서 이제 회로 패턴이 정확하게 겹쳤는지를 확인하는 장비고 이게 하나에 수십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진도 많이 남고요. 요즘에는 창신 메모리라든지 양찜 메모리에도 이 장비를 공급을 확대하고 있어요. 지금 메모리 가격이 급증하다 보니까 중국산 메모리도 부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고 그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급등 이후에 약간의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 방향성 탐색인데 제가 목표가로 정해드린 3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비주는 이제 시작일 수 있으니까 장비주 보유하고 계시다면 어떤 종목이든 보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미반도체도 보유인가요? 지금 자리가? 네, 한미반도체는 너무 많은 모멘텀들이 섞여 있어요. 뭐 신제품 본더에다가 예. 뭐 삼성전자가 협업을 한다라는 맞아요. 부분에다가 너무 많은 부분들이 겹쳐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네, 보유 관점은 당연히 보유고요. 저는 신규 진입 못합니다. 네, 이 위치에서는 저는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가시면 되겠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바닥에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종목도 그렇게 기술적인 부담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기술적인 부담이 적은 종목들 찾아보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회를 찾으면 될 것 같고, 너무 급등하는 종목 안 따라가셔도 수익 내는 데는 지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기세를 몰아서 여기서 공개를 해볼까요? 아까 전에 클린룸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떠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KN솔이라는 종목인데, 네. 이 KN솔은 그 증설에 따른 소부장 낙수 효과가 확실히 기대되는 종목이고, 반도체 클린룸을 구축했을 때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미 주고객사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증설을 하면 동사가 클린룸을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청주라든지 이천에서 그 클린룸을 이미 설계한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이게 2차 전지 드라이룸 매출 비중도 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핵심 소재가 이제 리튬인데, 이 리튬이 수분이랑 만나면 뭐 폭발하거나 아니면은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2차 전지 공정에서 리튬을 이제 제조를 할 때 그 안에 있는 수분을 다 뺄 필요가 있는데, 요게 드라이룸입니다. 그래서 이 KN솔이라는 기업이 물론 클린룸이 이제 주력이긴 하지만 드라이룸도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2차 전지주가 조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붙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15,000원 구간인데요. 제가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17,000원 정도까지 설정을 한번 해보고요. 손절가 13,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들어봤어요. K엔솔 현재 구간에서 17,000원 자리까지 1차적으로 노려봅니다. 일단 먼저 장비에 대한 우선순위 집중 전략 유효하다 판단 주셨고, 이진 대표님께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사실 음봉 나오면 사야지라는 전략이긴 한데, 사실 어제 시가가 더 싸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 추세는 계속이구나. 지금 유동성이 확실히 밀려드는 장이다 보니까 먼저 관심 가는 종목은 반도체가 맞아 보입니다. 쭉 시장을 봐온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부장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역시나 평가하신다면, 키워드를 어떻게 좁힐까요? 근데 이제 투톱이 견조해야지 네. 소부장들도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투톱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상방을 열 수 있는 또 저의 성향상 네. 저는 상방을 좀 더 열어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참 근데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되실 수 있는 대목은 조정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텐데, 물론 오늘 또 탑승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추가적인 조정 한 5일선까지 밀렸으면 10일선까지 밀렸으면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쉽게 그 자리를 내주고 있지는 않은 양상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을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내가 지금 포모를 느끼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정말 소액이라도 좀 넣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 이 반도체 랠리를 좀 즐기고자 한다면 소부장은 오히려 비중을 좀 가져가실 수는 있는 구간이지만, 이 투톱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완전 부정은 아닌데, 그 비중에 대한 부분들은 결코 많이 가져가기에는 좀 힘든 구간이라는 거. 그래서 추가 매수에 대한 가능성과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를 하고, 맥스 비중은 정말 최대치는 20%도 많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좀 가져가셔야 되는 투톱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부장 쪽은 이번에도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코스피 목표치를 또 상향을 했어요. 지금 한 달 만에 6,500으로 상향했고, 강세장 시에는 7,500이라는 이야기를 제시를 했는데, 이 중심에는 역시나 반도체가 있었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평택 P6의 공사 기간을 단축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부장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속속들이 요즘 들어서 더 빠르게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소부장 쪽에서는 저는 이제 원익 IPS라든지 전공정, 그리고 테스트 쪽 계속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원익 IPS는 소부장 장 초반에 약간 조정이 나올 때도 강세 흐름이 나와줬는데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유진테크라든지 테스 같은 경우에도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리노공업과 ISC 이쪽 종목군들도 좀 매력이 있다. 그래서 소부장 안에서는 선택지가 좀 많아질 그러네요. 수는 있는데, 소부장 쪽은 좀 더 우리가 공격적인 그런 스탠스를 가져가도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언급 주셨던 종목들이 초기에 소부장 랠리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깃발을 꽂았던 종목분들입니다. 여전히 추가 시세 연속 가능하다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갈 거고요. 와, 바이오 보겠습니다. 바이오에서 개별 종목분들의 움직임이 드디어 좀 군집화되어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시총 상단주에서는 3,000당 제약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굉장히 주목할 만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그 에임드 바이오가 코스닥 150에 있어서 편입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을 좀 끌고 가려는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 팀장님께 의견 들어봐야겠습니다. 지금 바이오가 종목을 바라볼 때 코스닥 시총 상단이라고 같이 우르르 갔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뭘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바이오 봐야 되는 건 이제 맞는데, 당연히 이제 시총상위주 중심으로 보는 게 기본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네네. 제약 바이오가 갈 수밖에 없는 논리는 명확합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서 제약 바이오의 부양 정책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없이 코스닥이 견인되기는 어렵다. 이게 기본 논리고, 삼천당 제약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큰 종목인데 이런 빅이슈로 인해서 더 급등을 한다는 것은 제약 바이오주의 전체 분위기를 개선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부터는 당연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책들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임상삼상 지원펀드가 나왔고요. 이게 1,500억 규모이기 때문에 규모가 조금 작죠. 그래서 네. 시장에서 실망감이 있었는데 정부가 내년까지 K바이오 백신 펀드 1조 원 조성하겠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AI 신약 개발이라든지 임상 지원 이런 부분에 자금이 투여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약바이오주의 수급 효과는 반드시 나타난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이제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게 HLB 리보세라니 병역요법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제약바이오주가 플랫폼 위주로만 갔고 신약 개발 기업이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HLB가 이번 클래스 2에 들어가 있어서 아마 7월 달 정도에 FDA 허가 여부가 나올 건데 요게 이제 좋은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신약 바이오 기업도 한번 볼까라고 하면서 수급이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신약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HLB의 움직임을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플랫폼 플러스 신약 개발까지 같이 움직여주면 제약 바이오주가 확실히 견인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또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 제네릭이 출시가 됩니다. 이러면 가격이 엄청나게 낮아져서 상당히 이제 많은 판매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P의 하락을 Q의 증가가 충분히 만회해 줄 수 있다라고 보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저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 복합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 종목을 꼽자면 저는 한미약품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미약품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올해 말에 한국인 맞춤형 비만 치료제가 아마 출시가 될 거예요. 그럼 거기서 모멘텀이 한번 불 수 있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근손실을 방지하는 비만 치료제 이것도 임상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나오는 비만 치료제는 근손실 방지는 아니에요. 그냥 GLP-1 기반이고 아마 그 이후에 나올 비만 치료제가 요 기능까지 더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약품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약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관심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관심 종목군 좀 더 압축을 해주셨어요. 개별적인 종목에서 퍼포먼스가 나오다 보니까 바이오에 있어서는 종목 선정이 더 중요해졌음이 최근에 좀 나타납니다. 이준 대표님, 그쵸?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라는 부분과 함께 제약바이오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개별 종목에 좀 꽂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 살피고 계세요? 사실 조용조용히 제약바이오 종목들 안에서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들이 꽤 있어요. 지금 알테오젠과 그리고 ABL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은 크게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보로노이라든지 오름 테라퓨틱, 온코닉 테라퓨티스, 삼천당 제약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좀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 힘의 크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좀 아쉬운 건 맞긴 하지만 저는 지금 오늘도 반도체가 쉬어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대차가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라든지 지금 바이오주가 시장을 주도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매력도가 이쪽이 너무 좀 강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시간에 대한 부분은 살짝 걸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강력한 트리거적인 부분들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조용조용히 올라온 종목들도 있지만 자금이 확 이쪽으로 쏠려서 정말 막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하는 종목들이 다른 섹터처럼 나오려면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 좀 크게 나와주던가 시장에서의 놀라움
것처럼 예전에 ABL 바이오가 좀 그랬었잖아요. 알테오젠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 반전에 대한 정말 익섹터는 지금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크게 불러일으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트리거적인 소식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과 쉬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줘야지 코스닥 쪽에서 지금 ETF 자금이라던가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힘을 좀 더 크게 받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수급적인 요인으로도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개별주에는 상당히 투자하기에는 좋은 시기, 그러니까 일정에 따라서 뭐 4월, 5월 학회 모멘텀도 있는 만큼 일정에 따라서 그 기술에 대해서 내가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적인 부분들을 지금 투자하기에는 좋지만 제약바이오 섹터가 예전처럼 크게 막 활성화돼서 돈이 전체적으로 들어오려면 대형주들이 약간은 힘이 좀 둔화돼야 되는 부분들도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많은 포트폴리오를 제약바이오로 담아두기보다는 지금은 좀 분산을 하고 내가 제약바이오 안에서 무슨 기술 이전에 대한 일정을 갖고 있다던가 기대감이 있는 쪽 아니면 마일스톤 수령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히 오늘 리가켄바이오도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ADC 치료제 쪽으로도 저는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이번에 이제 3월 달과 9월 달에 대형, 중형, 소형주 분류하는 과정 속에서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코스피에서 대형주로 편입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요즘 분위기가 좋은 만큼 ADC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탑픽을 또 공개를 해볼게요. 요즘 최근 들어서 뭐 기술 이전 트리거 그리고 모멘텀 아니면 뭐 편입 이러한 부분들에 함께 개별 종목들이 튀고 있는데 과연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이준 대표님 공개해 주시죠. 네, ADC 치료제 보시면 좋고 오늘은 또 비만 치료제 쪽에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일동제약이 이제 작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3년 동안 적자 고리를 이어가고 있다가 지금 2년 연속으로 흑자를 시현을 해냈고요. 특히 영업이익률의 증가폭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에 기대해서 보자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에는 좀 기술 이전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퍼포먼스가 나오기는 했지만 하반기에 뭐 아직 하반기 아니지만 상반기, 하반기 남은 1년 동안에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 크게 받아가는 구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일동제약이 이제 먹는 경구용 치료제 관련돼서 좀 좋은 결과치 갖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먹는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넘어오는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약물이 임상 1상에서 굉장히 좋은 자주에서 투여로 최대 13% 넘는 체중 감량에 대한 효과치를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글로벌 임상 2상 진입을 목표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후속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에 글로벌 이전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동제약 지금 아직까지는 추세가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박스권에 갇혀있다가 상방으로 갑자기 자리를 잡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목표 주가 44,000원, 지난번에 45,000원의 가격 라인에서 좀 더 내린 가격대인 44,000원 목표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선은 지난번 하락이 나왔을 때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인 34,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언급 주셨던 바 있는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박스 상단부 노리는 구간이 왔다. 일동제약 노려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저희 조방원 보고자 하고요. 자, 조선방산에 있어서는 중립, 원전은 긍정. 지난주도 이렇게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전히 오늘 방산 쪽이나 조선 쪽에 수급이 들어오는데도 중립 관점은 열어놓고 계시네요. 네,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 실적 모멘텀 너무 좋은데 상대적인 투자 매력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는 좀 무거워요. 기술적인 부담도 고점에서 좀 많이 이제 닫혀 있기는 하거든요. 요즘에 조선주가 움직일 때 엄청 탄력적이진 않잖아요. 뭐 2%, 3% 많이 올라가면 5%요 정도에서 꺾이고 다시 재반등하면서 이슈가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은 있고 방산 같은 경우 이제 뭐 계약 이슈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조금 이제 현대로템도 올라가기는 하지만 이란 핵협상에 따른 이제 센티 문제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평화 무드로 가면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움직임이 조금 무겁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원전은 이들 섹터에 대비해서는 훨씬 더 탄력적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신고가를 뚫고 좀 올라가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UAE와의 이제 원전이라든지 AI 협력 관련된 이슈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은
때는 한국을 대체할 국가가 없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전체 전기 생산의 10%를 원전이 담당하는데 한국은 30%를 원전이 담당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비중이고 프랑스는 더 높아요. 60%를 담당해요. 그러면 프랑스 원전이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 높냐? 아닙니다. 프랑스 원전과 한국의 원전은 생산 단가가 현격해요. 거의 한국은 절반 가격에 만들 수 있어요. 한국은 원전 수출을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축적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 원전을 줄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술 축적도가 아예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말고는 원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기 검사를 실시한 한빛원전 4호기가 이제 재가동을 하고요. 정부도 원전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긍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한전기수, 한전 KPS 제가 대체로 말씀드렸는데 둘 다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원전주를 뭘 사냐? 그럼 저는 주변 기기주를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G2 파워를 보시면 그 신한울 3, 4호기에 대규모 배전반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주변주로 한번 볼만하고요. 에너토크를 보시면 그 원전용 밸브 구동 장치인 액추에이터 제조업체예요. 그래서 원전 중심 기업들이 다 올라갔으니까 주변에 전기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원전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이런 업체들을 또 개별적으로 보시면 투자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언급 주셨던 또 관심주들 지금부터 또 추적해보면 좋겠고요. 원전의 탄력이 좀 더 기대된다라는 의견은 유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추가 전략 받고 싶은 종목이 있어서 이재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한국 PIM이 2주 전에 언급 주셨거든요. 정말 정확한 타점이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이 삼성 SDI인데 이 종목은 계속해서 양봉장치가 전고 이후에 돌파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목표 주가를 그렇다면 계속해서 상향시켜도 될까요? 네, 지금 시장 분위기상 한번 좀 시장에서의 픽을, 수급적인 네. 픽을 받은 종목들은 쉽게 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국 PIM은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는, 동반되지 않는 상승이 보여지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약간의 좀 유동성이 발생하면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보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조용조용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뭐 지금 약간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지만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는 이유는 지금 자동차 관련된 본업, 여기에 플러스적으로 로봇 액추에이터에 대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지금 시장 재료 자체가 뭐 로봇 쪽의 기업들이 요즘 올라갔다가 좀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변동이 나오는 구간이긴 하지만 올해 관련돼서 지금 분명히 모멘텀은 현대차 그룹의 모습만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응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SDI는 지금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관련돼서도 네.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더욱더 ESS 쪽으로의 속도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인터 배터리 행사가 3월 초에 열립니다. 여기서 새로운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속도 더 빨라지는 거 아니야? 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되고 있나라는 것을 보여줄 가능성 시장에서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추가 상승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차전지는 인터 배터리 3월 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챙겨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성투 전략 세워보세요. 고맙습니다.